오늘은 제가 필립 세이모어 호프만을 가지고 다뤄보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도 좋아하는 배우기도 하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첫 번째 주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바로 이 배우예요. 필립 세이모어 호프만. 오늘은 필립 세이모어 호프만이라는 이야기로 먼저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 옛날부터 필립 세이모어 호프만을 지켜봤다라고 하기에는 쉽지 않을 거예요. 저도 필립 세이모어 호프만을 근래 한 20년 내에 나온 영화들을 중심으로 좀 좋아하게 되었고 그 배우의 매력을 좀 느끼게 되었는데, 사실 필립 세이모어 호프만의 영화 인생은 생각보다 더 깁니다. 무명의 시절도 많이 길었어요.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던 그 숀 코너리랑은 좀 다른 면이 있어요. 숀 코너리도 물론 무명이었던 시절이 있지만 그 삶에서 007 캐스팅이 엄청난 변화를 주잖아요. 확 모든 것을 바꿔버리는 삶이었다면 이 필립 세이모어 호프만은 그런 삶은 없어요. 수많은 단역들, 그 단역들 속에서 서서히 자신의 존재감을 늘려나가면서 배역을 올려나가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제 카포티라는 영화에서 이제 아카데미 주연상을 타게 됩니다. 근데 카포티라는 영화가 뭐 또 엄청 오래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필립 세이모어 호프만이 거장 같은 느낌을 주지만 실제로 우리 대중들에게 최고의 배우다라고 언급이 된 거는 길면 15년 전후, 20년 전후 정도고요. 그 이전에는 꽤 긴 무명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필립 세이모어 호프만의 삶이 어떠한가 부터 이야기를 해볼고요. 참고로 10년 전이죠. 2014년 2월 2일에 46세에 이제 죽었어요. 그 삶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필립 세이모어 호프만이 1967년 7월 23일에 태어납니다. 뉴욕에서 태어나요. 고향이 이제 뉴욕이고요. 집도 뉴욕이었어요. 부모님이, 아버지는 보통 이제 제록스, 후지 제록스 할 때 그 제록스 직원이었고요. 어머니는 처음에 이제 교사였고 나중에 변호사가 되고 나중에는 판사가 되시는 분이 있어요. 메릴린 오커너라는 분인데 나중에 판사가 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메릴린 오커너와 아버지 고든 스토웰 호프만이라는 분이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9살 때 이혼을 해요. 필립 세이모어 호프만이 처음부터 연기에 관심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처음엔 레슬링 관심이 있어요. 레슬링 선수였어요. 그런데 14세에 부상을 입게 돼요. 꽤 큰 부상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목 부상을 입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레슬링을 할 수 없는 거죠.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있던 레슬링 선수가 부상으로 그 길을 못 가게 되니까 어머니께서는 그러면 너가 그 에너지를 한번 좀 연기 이쪽으로 한번 해봐라 라고 했고요. 당시에 이제 필립 세이모어 호프만이 그 자서전 인터뷰 같은 데에서도 당시에 좋아했던 여학생이 있었는데 그 여학생이 드라마 클럽에서 활동을 했대요. 중학교에서. 그래서 그때 그거 보고 이제 좀 호기심에 연기를 시작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또 영향을 줬던 게 뭐였냐면 그 연극 중에 아서 밀러라는 작가가 쓴 모두가 나의 아들이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시는 내용일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책으로도 나왔던 건데 표지가 이렇게 생겼고요. 세계 문학으로 좀 분류가 되는 내용이에요. 어릴 때 요 드라마를 되게 감명 깊게 봤었나 봐요. 그래서 필립 세이모어 호프만이 나중에 또 인터뷰 같은 거 할 때에도 요걸 보면서 자기 영혼이 흔들릴 정도였다, 이런 표현을 하면서 자기를 영구적으로 변화시켰다, 이렇게 표현까지를 했어요. 그리고 이후에 그러니까 17살, 그다음에 17살에 이제 뉴욕 주립 여름예술학교라고 해요. 여름예술학교 같은 곳에 이제 선발되어서 가는데, 그때 만났던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면 베넷 밀러라는 사람인데, 그 다음 댄 푸터먼이라는 사람을 만나요. 근데 이 둘이 나중에 영화에서 함께 만나요. 그 영화 제목은 제가 조금 이따가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그 굉장히 필립 세이모어 호프만의 인생에서 중요한 인연들을 17세에 만나죠. 필립 세이모어 호프만이 대학을 이제 진학을 하는데 뉴욕 대학교로 가는데, 뉴욕 대학교 TC 예술대학이라는 곳으로 가고요. 거기서 드라마로 전공을 해서 학위를 취득하고 여러 가지 관심을 갖는데, 이때 조금 문제가 20살에 이제 대학을 가서 23살 정도의 학위를 취득하고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당시에 약물 중독이라고 하죠. 알코올 중독을 겪게 돼요. 어느 정도였냐면 그 재활시설에 들어갈 정도로 악화됩니다. 그래서 22세에 재활시설에 입소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못 벗어나는가 했는데 겨우 어쨌든 중독에서 벗어나서 이후에 그 망가진 느낌, 그 영혼들을 표현하는 데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후에 다시 스스로 자기가 재활을 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 여러 가지 오디션을 보러 가요. 근데 바로 일이 들어온 건 아니고 11년도 67년생이니까 24세죠. 24세에 처음 드라마에 나오게 되는데 로앤오더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로앤오더. 약간 올드한 미국 드라마인데 아시는 분은 아시죠? 시즌도 많이 나왔고 거기에 초기에 시즌 중에 한 편에 출연을 하고 이후에 이제 영화가 나오는데 트리플 보기 오너파 5홀 이런 영화에도 이제 나와요. 그 당시에 사진들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출연을 하게 되죠. 그러다가 이게 91년이고요. 그러다가 92년도에 요 보시면은 요 주인공은 아마 기억나시는 분 있을 거예요. 여인의 향기의 주인공이죠. 근데 그때 그 옆에 이제 조지 윌리스 주니어라고 하는 역을 맡아요. 친구죠. 친구 역으로 나왔는데 이 여인의 향기가 어쨌든 크게 흥행에 성공하게 되면서 많은 도움을 받게 됩니다. 요때 이제 필립 세이머 호프만도 그 당시 인터뷰 때 내가 이 영화에 출연을 못했으면 지금의 나는 없었을 것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그 당시 알파치노 연기가 워낙 대단했었죠. 그 영화에 함께 출연하면서 여러 가지 영화 인생에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이후에 몇 가지 영화에도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노스바스의 추억이라는 영화인데 보시면 그 포스터를 제가 보여드리면 없죠. 여기 브루스 윌리스고요. 브루스 윌리스랑 폴 뉴먼이 나오는 영화인데 당연히 없어요. 필립 세이머 호프만이 포스터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고 짧게 단역으로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여기 보면 경찰로 나오거든요. 비중이 정말로 크지 않은 짧게 지나가는 나름 좀 코믹하고 좀 신경질적으로 나오거든요. 요거는 볼만한 영화예요. 그 다음에 기억나시는 분은 기억나실 거고 제가 리뷰를 예전에 무비도치 시절에 리뷰를 하기도 했었는데 무슨 영화일까요?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네. 트위스터라는 영화에 출연을 합니다. 트위스터 영화는 제가 리뷰도 했었고 아주 유명한 영화인데 트위스터 감독이 좀 특이해요. 제 감독 장드봉 감독인데 이 감독이 영화를 4편 정도밖에 안 만들어요. 이 감독이 만든 영화가 한 4편 정도예요. 근데 그 중에 첫 번째, 두 번째가 워낙 임팩트가 강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아시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스피드예요. 이 감독이 스피드 감독이고 두 번째가 트위스터예요. 그래서 장드봉 감독의 트위스터에 그래도 나름 비중이 좀 있어요. 더스티로 나오는데 이 스톰 체이서라고 하거든요. 이 주인공이 처음부터 끝까지 나오는 동안에 같이 나와요. 그래서 비중이 생각보다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91년도에 로앤오더로 처음 출연을 하면서 이후에 5년 정도 사이에 나름 비중 있고 흥행 있는 영화에 하나씩 얼굴을 비추기 시작하죠. 그렇게 길을 가는데 그러다가 필립 세이머 호프만의 인생에서 굉장한 영화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굉장한 영화는 물론 대단한 주연으로 나왔다는 건 아니고요. 이거를 보시면은 혹시나 아시는 분은 장면 보면 알 수는 있는데 대단히 짧게 나와요. 리노의 도박사라는 영화입니다. 근데 감독이 누구냐면 폴 토마스 앤더슨이에요. 보통 PTA라고 부르죠. 폴 토마스 앤더슨이라고 하는 아시는 분은 다 아는 엄청난 감독이죠. 그 감독의 초창기 영화 아주 짧은 단역으로 나와요. 도박꾼으로 잠깐 나오거든요. 짧은 씬으로 나오는데 이후에 이 폴 토마스 앤더슨하고 5편의 영화를 같이 해요. 5편의 영화를 같이 하면서 점점 비중을 올려나갑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5번째 영화가 뭐냐면 마스터예요. 마스터는 그 이동진 평론가가 별 5개를 줬고 그리고 아마 그 21세기에 현재까지 나온 가장 완벽한 영화 중 하나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대단한 영화를 출연을 하게 되는 과정, 그 시작에 리노의 도박사의 단역이 나옵니다. 폴 토마스 앤더슨 감독과의 5편의 영화 중 첫 번째 영화고요. 이 연이어서 바로 그 영화들을 보여드리면 여기 뭐냐면 부기 나이트인데 이 장면 보시면 좀 낯이 익는 얼굴이 보일 거예요. 마크 윌버그예요. 부기 나이트 하면 마크 윌버그의 거의 2번째 주연작일 거예요. 마크 윌버그가 젊을 때 이 부기 나이트로 거의 뭐 정상급으로 올라가는 과정을 거치는데 영화 포스터만 보여드리면 이렇게 실화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입니다. 근데 누구를 배경으로 했냐면 되게 유명한 포르노 배우 이제 주제로 해요. 누구나 한 가지 큰 것은 있다 이러는데 이 주인공이 이건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젊은 이제 이 주인공은 처음에 17세예요. 17세의 청년인데 이건 거예요. 그래서 소문이 막 나고 그러다가 유명한 포르노 배우로 데뷔하는 과정이 나오는데 그때 그 주변인 중에 한 명으로 요 필립 세이머 호프만이 나옵니다. 느낌이 이제 게이인데 게이로 나오는 건 아니고요. 그냥 고민하는 약간 그
주인공을 짝사랑하는 느낌. 그래서 게이 같은, 그러나 이제 자기도 그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내가 게이인가? 약간 이런 걸 고민하는, 예, 이름은 스코티로 나오는데 요게 있고요. 나름 폴 토마스 앤더슨으로서는 자기의 명성을 넓게 알리는 작품 중에 하나가 이 북이 나이트가 됩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 영화가 뭐냐면 매그놀리아라는 영화인데요. 톰 크루즈와 함께 하는데, 톰 크루즈랑 같이 나온 영화가 뒤에 있거든요.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나중에 또 다루겠지만 미션 임파서블 3에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 토끼발 이야기로 나오는데, 그 전에도 이 매그놀리아에서 같이 만나게 돼요. 이 매그놀리아에 보면 되게 유명한 장면인데, 여기 보면 아버지와 이제 어떻게 보면 절연을 했죠. 절연을 한 주인공인데, 아버지와 나중에 이제 죽기 직전에 아버지와 만나는 요 장면이 아주 유명한 장면이에요. 근데 요 뒤에 보면 여기 간호인이 있어요. 간호인. 요 간호인이 필립 세이머 호프만입니다. 그래서 매그놀리아는 여러분들 제가 좀 강하게 추천드리는 영화예요. 매그놀리아 좀 추천드리는 영화입니다. 영화가 좀 복잡하다면 복잡해요. 왜냐하면 보통 영화가 한 주인공이 나오고 그 주인공과 주변인들의 관계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라면, 요 매그놀리아는 달라요. 여기서는 주연이 거의 없다고 볼 정도로, 물론 톰 크루즈가 가장 이제 메인으로 나오는 것 같지만 실제로 톰 크루즈도 비중이 크지 않아요. 전체 영화에서 10%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뭐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A와 B의 관계에서 B와 C가 나오고, C에서 C와 D가 나오고, D가 E가 나오고, E가 F가 나오는데 F가 다시 A랑 관련이 있고, 약간 이런 식으로 각각의 사이사이에서의 인간관계들이 꼬이는 과정들, 그 갈등을 아주 증폭시키는 과정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거를 아주 약간 어떤 면에서 황당한 방식으로 해결해서 영화의 매력을 좀 올리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 사람을 이제 간호하는 간호사로 나오는 필 파마라는 간호사로 나오고, 폴 토마스 앤더슨과 함께 나왔던 영화들 중에는 가장 좀 인간적인, 좀 부드러운 느낌의 배우였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나오는 영화가 요 영화인데요. 요게 또 폴 토마스 앤더슨의 작품입니다. 펀치 트렁크 러브인데, 그 에밀리 왓슨 아시죠? 에밀리 왓슨과 아담 샌들러가 나오는 영화인데, 여기서는 그 비중이 짧지 않고요. 그리고 또 굉장히 임팩트 있게 나옵니다. 그 이전 작품하고는 완전히 느낌이 다른데, 약간 그 폰섹스 사기단 같은 거예요.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걸 유도해가지고 사기를 치는 사람으로 나오는 딘 트럼벨이라는 사람으로 나왔고요. 요 영화를 보시면은 욕을 엄청 해요. 그 아담 샌들러랑 만나가지고도 욕을 엄청 하는데, 그 장면들이 상당히 임팩트 있게 나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 볼만한 영화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렇게 하면서 비중이 점점 올라가는 게 느껴지시죠? 펀치 트렁크 러버가 2002년 영화인데, 그러면은 약 35세죠. 1991년도에 처음 그 로앤오더 드라마 단역으로 시작을 하고요. 이후에 단역 그 드라마들, 그 영화들, 뭐 여인의 향기, 아니 뭐 트위스터, 그러다가 폴 토마스 앤더슨을 만나서 리노의 도박사, 북이 나이트, 그리고 매그놀리아, 이후에 펀치 트렁크 러브까지 35세가 될 때까지 이렇게 단역을 계속 하나씩 만들어 나갑니다. 이렇게 하다가 2012년, 물론 그 사이 영화들이 몇 개 있긴 한데 여기로 바로 좀 뛰어넘어서 말씀을 드리면, 그 다음에 나오는 영화가 마스터예요. 제 기억에는 예전에 이게 넷플릭스에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내려갔더라고요. 왓챠에는 있는 것 같던데, 왓챠에 있고 티빙하고 웨이브에도 있어요. 왓챠, 티빙, 웨이브, 여기서 보시면 되고, 이 영화는 이동진 평론가는 극찬에 극찬을 해요. 이런 극찬이 없어요. 제가 지금까지 이동진 평론가가 했던 영화에 대한 칭찬들 중에 정말 이만큼 칭찬한 게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대단하게 이제 칭찬을 많이 해요. 근데 실제 영화를 보시면, 물론 이동진 평론가의 취향에는 정말 저격이었던 것 같은데, 영화가 조금 난해한 면은 있어요. 조금 복잡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좋은 영화라는 게 단순하게 재미 면에서 좋은 영화냐 하면 맞아요. 그것도 좋은 영화일 수 있지만, 또 영화가 말 그대로 예술로서 들어가면,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를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표현의 방식을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대중적인 시각에 정말로 만점인 영화가 있지만, 또 한편으론 정말 지극히 예술가적인 관점에서 만점인 영화도 있을 거고, 요 마스터라는 영화는 그래서 좀 신비한 건 있어요. 그냥 봐도 재밌거든요. 근데 그냥 보면 영화가 끝나면 어떤 면에서 뭔가 싶어요.
참 재밌게 보는데 나름의 긴장감이 있는 장면들, 갈등들 이런 것도 나오고 배우들도 굉장히 매력적으로 나와요. 근데 영화가 끝나고 나면 뭐지? 뭐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지? 약간 공허함이 드는 영화인 거죠. 아마 다 아시는 배우죠. 필립 세이머 호프만이 엄청난 비중을 가지고 나오고 조연이에요. 그리고 요 옆에 호아킨 피닉스 주연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에이미 아담스 있죠? 아시죠? 에이미 아담스가 나오는데 필립 세이머 호프만의 세 번째 아내로 나오는데 이렇게 조연이에요. 그래서 요 셋이 전부 다 아카데미 후보에 올라가요. 여기는 아카데미 주연상 후보, 여기 남우조연상, 여우조연상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다 못 받아요. 아까 의아하죠. 아니 이렇게 이동진 평론가 극찬을 했는데 어떻게 못 받을 수가 있을까 했는데 이유가 다 있습니다. 남우주연상은 여기서 받아요. 다니엘 데이루이스,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링컨을 역할을 한 다니엘 데이루이스가 남우주연상을 받습니다. 이해하죠. 못 받을 만하죠. 두 번째는 누가 그러면은 그래도 필립 세이머 호프만이 받을 수 있는데 못 받아요. 왜냐? 여기 이 사람 누구죠? 짱고에 나왔고 크리스토프 말츠. 근데 물론 아시는 분들은 바스터즈로 더 잘 기억하죠. 대단한 배우잖아요. 이 사람이 조연을 받았다. 이해되잖아요. 대단한 접전이었겠지만 못 받는 이유는 뭐 이해는 된다. 그러면 여우조연상은 누굴까? 사실 여우조연상이 더 할 말이 없어요. 보이시나요? 앤 해서웨이입니다. 앤 해서웨이. 제 개인적으로는 이 영화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예요. 제 평생에 보았던 영화 중에 10개를 꼽으라면 뽑을 수 있을 거고 5개를 꼽으라 해도 뽑을 수도 있는 영화. 물론 근데 그 영화라고 하는 게 그렇잖아요. 요 마스터 같은 경우에도 이동진 평론가가 최고로 극찬을 할 때 표현을 했던 게 뭐냐면 지금까지의 내가 평가할 때는 최고의 영화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2012년에 제가 그 당시에 저로서 보았던 가장 제 마음을 울렸던 영화가 요 레미제라블이에요. 그래서 앤 해서웨이가 상을 받았다 이해합니다. 이렇게 되었고요. 그래서 폴 토마스 앤더슨과의 5개의 작품들, 리노의 도박사부터 부기나이트, 매그놀리아, 그리고 펀치 트렁크 러브, 마스터까지. 그 마스터에서는 결국 거의 주연급 조연까지 올라가는 필립 세이머 호프만에게는 폴 토마스 앤더슨이 정말 은인일 것 같아요. 그 자신의 연기를 알아봐주고 거기까지 이제 연기를 끌어내준 감독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줬죠. 그러다가 뭐 몇몇 영화들에 출연을 하다가 완전히 헐리우드에서는 최고의 배우로 자리를 잡게 만든 영화가 요 영화인데 카포티. 이 포스터만 보시면 이 사람이 누군가 어떻게 보면 약간 왜 그 카포티니까 발음이 알카포네랑 비슷하잖아요. 카포. 그래서 약간 깽단으로 나오나 하는데 전혀 아니고요. 작가예요. 작가. 카포티라고 하는 작가로 나오고 영화를 보시면은 요 실제 인물 카포티라는 작가가 발음이 약간 엄청 가늘거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약간 요런 목소리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다 따라하고 완전히 채널링 했다고 하죠. 그대로 복사를 하는 인물을 완전히 복사해서 완벽하게 그 카포티라는 인물을 영화 속에 그려내는 그게 이 영화입니다. 이렇게 보면 느낌이 안 사실 수 있는데 카포티라는 작가가 나이든 카포티는 요렇게 생겼는데 근데 이제 그 당시 좀 한창 때의 카포티는 거의 비슷하게 영화에서 재현을 해냅니다. 이 영화가 그거부터 이야기를 할게요. 아까 제가 처음 영화 이야기할 때 쭉 올라가 보면 베넷 밀러랑 푸터먼이 나오는데 베넷 밀러가 감독으로 나오고 댄 푸터먼이 각본가로 나옵니다. 그래서 요 카포티라는 영화를 찍게 되는데 그때 필립 세이머 호프만이 주연으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엄청난 인연이죠. 그 17세의 여름 연극학교에서 만났던 3명의 친구들이 그러니까 20년, 23년 뒤에 다시 만나서 그 당대 그 해 최고의 영화 중에 하나인 카포티를 찍습니다. 그래서 필립 세이머 호프만은 아카데미 남우주연상을 수상하게 되죠. 그래서 대단한 영화로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영화는 이 작가가 실화예요. 인 콜드 블러드라고 하는 소설, 논픽션 소설이죠. 그러니까 주인공인 카포티가 어떤 살인 사건에 대한 소식을 듣고 이 사실을 내가 소설로 쓰겠다라고 해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그 범인들이 사형 선고를 결국 받거든요. 사형 선고를 받은 그 범인들과 같이 감옥에서 며칠을 보내면서 그 소식을 듣는 과정들까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영화는 이렇게 되고요. 이후에 또 꽤 무게감 있는 블록버스터의 조연으로서도 많이 나오게 되는데
그 중에 첫 번째로 언급할 만한 게 2006년도죠. 미션 임파서블 3 여기 토끼발 이야기인데 요 장면 기억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납치할 때 이렇게 해가지고 목에 요거 해가지고 목소리까지 복사해가지고 납치하던 장면 나오고, 그렇게 납치했는데 나중에 이렇게 탈출하잖아요. 다리 위에서 미사일 날라오고 막 이런 장면들. 그래서 꽤나 무게감 있는 인상 깊었던 조연으로 출연을 하게 되고, 그러고 나서 또 나왔던 영화가 헝거게임. 헝거게임에서 나왔고, 그 다음에 또 요거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실 건데 머니볼에 보면 그 주인공이 브래드 피트였고, 그 주인공이 이제 야구의 패러다임을 바꾸려고 시도를 할 때 뒤에서 약간 좀 못마땅하게 좀 감독으로서의 자존심도 지키려고 하고 이렇게 했던 감독으로 나와요. 머니볼은 넷플릭스에 있어요. 여러분들 머니볼은 스토브리그 이런 드라마 또 보시면은 거의 뭐 원조죠. 야구에 집중해서 야구의 패러다임을 바꿔나가는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매우 재밌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소개드릴 영화가 이 영화인데, 이 영화는 제가 무비도치 시절에 리뷰를 했었고요. 그리고 유작이죠. 필립 세이 호프만의 마지막 작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 영화는 재밌습니다. 모스트 원티드맨은 제가 실제 리뷰를 했었고 리뷰 반응도 좋았고 재밌는 영화. 간단하게 내용 설명을 조금 드리면, 그러니까 독일 정보국 소속의 인물이에요. 군터 바흐만이라 독일인으로 나오는데, 독일 사람들이지만 영어를 쓰는 독특한 세계관이죠. 그래서 군터 바흐만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 사람은 변호사예요. 그래서 약간 사사건건 좀 태클을 거는 연주로 나오고, 아버지가 굉장히 빽이 있는 판사 이런 사람이고, 여기 이제 은행가인데, 정보부에서 테러 집단에게 자금 지원을 하는 사람을 좀 엮어내서 자기들이 꼬드겨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근데 아시겠지만 이 스파이 세계에서 지분이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독일이 미국과 러시아 뭐 이런 쪽이니까. 그래서 막 어떻게 머리를 써가지고 성공해서 얘들 데려가려고 하는 그 순간에 CIA가 탕 하고 나타나가지고 다 엎트려뜨리고 싹 빼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허망하잖아요. 허망하니까 엄청 욕을 막 엄청 분노를 하는, 포효를 하는 장면이 마지막에 나오는데, 그 장면까지 해가지고 굉장히 매력적인 영화입니다. 제가 뭐 줄거리를 다 말씀드린 것 같지만 이 영화는 줄거리랑 상관없이 뭐 제가 만약에 이 필립 세이 호프만 전체 영화 중에 3개 정도 뽑으라 라고 하면 모스트 원티드맨을 강하게 추천드리는 장면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필립 세이 호프만의 삶의 이제 마지막 영화까지 이어지게 되고, 이렇게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요, 필립 세이 호프만은 뉴욕에서 태어났고요. 아예 40대 중반에 이제 삶을 마감을 했는데, 처음에 이제 레슬링 선수로 삶을 시작을 했다가 여러 가지 연극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부상을 입어서 연극에 발을 딛게 되고요. 그래서 이후에 뉴욕 대학교에 있는 연극 대학을 가서 드라마 전공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도 이제 약물 중독, 여러 가지 중독을 겪으면서 문제를 일으키고 그걸 극복해내는 것도 연기의 밑바탕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다시 오디션을 보기 시작하면서 1991년도 드라마 로앤오더에 처음으로 스크린 데뷔를 하게 되고, 이후에 여인의 향기라든지 아니면은 노스바스의 추억, 그리고 트위스터, 이런 영화들의 단역들. 근데 이 단역들의 영화들이 꽤나 흥행에 성공을 하게 되면서 대중의 인지도를 쌓게 되고요. 그러다가 은인 같은 존재죠. 폴 토마스 앤더슨을 만나게 됩니다. 폴 토마스 앤더슨을 만나서 5편의 영화를 연달아서 96년도에 리노의 도박사, 97년도에 부기 나이트, 그리고 99년도에 매그놀리아, 이 영화는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 펀치 드렁크 러브, 그 다음에 2012년에 마스터, 이 마스터도 추천드리고요. 영화까지 출연을 하게 되고요. 그 이후, 그 사이사이에 독립영화, 그 중에 Almost Famous라든지 리플리 같은 영화들도 많이 출연을 하게 되고, 그러다가 2005년도에 카포티에 출연을 하면서 아카데미 나무주연상을 수상하게 되고, 참 특별한 거는 이 영화의 감독과 각본가가 자신이 연기 인생을 해야지라고 마음먹었을 때 참가했던 17세 여름 연극학교, 이런 데서 만났던 인연이었다는 게 아주 특별한 장면이었죠. 그러고 나서 이후에 작은 자잘한 이제 영화들의 단역으로 출연을 하는데, 적지 않은 비중으로의 단역이 아니죠, 조연으로 출연을 하게 되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미션 임파서블 3, 그리고 헝거게임, 그 다음에 머니볼,
머니볼도 제가 강하게 추천드리는 영화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마지막으로 출연했던 영화가 모스트 원티드맨이고요. 모스트 원티드맨은 가장 추천하는, 오늘 소개드렸던 영화 중에 가장 추천하는 영화 중에 하나입니다. 뭐 마지막 작품이기도 하지만 또 그의 연기 내공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주연작이기도 하고요. 재밌는 영화고, 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존 르카레의 원작을 그 영화로 만든 작품이기도 하니까 꼭 추천드리는 영화입니다. 이렇게 해서 필립 세이머 호프만의 삶에 대하여 다뤄봤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다뤘던 배우들에 비하면 인지도가 좀 다를 수는 있어요. 근데 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배우이기도 하고, 혹여나 이제 같이 좋아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이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